자, 먼저 의학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학적 관점에서는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의 행동을 상대적인 평가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비단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보이는 기준 혹은 평균에서 이탈된 정도, 즉 상대적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은 행동 특성의 진단 기준으로서 또래들과 행동을 비교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. 다시 말하면 자폐범주성은 이러한 장애는 유전적인 거나 생물학적 어떤 요인으로서 그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. 겉으로 보이는 행동적 특성으로서 자폐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의 그런 진단 기준은 보편화된, 보편적으로 일반 아동들이 보이는 그 행동의 모습과 많이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런 상대적 평가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런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. 즉 자폐성 장애 아동들의 어떤 행동들을 일탈된 어떤 행동들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간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. 하지만 수용되지 않고 용인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점, 문제 행동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의학적 관점과 더불어 그다음에 장애학의 관점, 그다음에 다중지능의 관점을 살펴볼 건데요. 먼저 이 세 관점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로서 지금 비교해 본다면 우선 나와 있던 의학적 관점은 또래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는 관점이고요. 그 다음에 장애학의 관점에서는 장애인들이 보이는 환경적 요구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탐색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의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모호한 진단 기준에 따른 어떤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. 그 점을 한번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 자폐범주성 장애 아이의 장애 아동의 그 진단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면 적절하게라는 이런 진단 그 기준에 그 포함된 문구가 있었지요. 이런 모호하게라는 이런 적절하게라는 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자,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의 진단 기준을 보면 특이한 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몰두, 그리고 과도하게 한정된 흥미의 몰두가 있죠. 자, 이 경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자, 몰두입니다. 몰두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. 일반 아동들도 어떠한 한 가지 활동에 몰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대상이 다른 아이들은 별로 관심 없는 특이한 사물일 수도 있죠. 그리고 과도하게 한정된 흥미의 몰두라고 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과도하게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그 강함 혹은 시간, 오랜 시간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거기에 집착한다거나 뭐 이러한 강한 어떤 그런 흥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일반 아동들도 어떤